안녕하세요. 54세 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이런 배경은 처음 보시죠? 이곳은 제가 잠을 자는 곳, 제 안방입니다. 그때 여기 페인트 칠 할 적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뒤로 정리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새벽 1시경에 들어오거나 그 이후에 들어오고 아침이면 이제 또 나가서 거실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방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마음 잡고 제 안방을 구석구석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써니네 안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비포는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여기가 온통 빨간색 꽃무늬였거든요. 근데 지금 페인트 칠해서 좀 차분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해가 지기 전에 이 창밖부터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방 창문에서 본 뷰입니다. 지금 장미가 한창이라서 장미 넝쿨이 창가 쪽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은 넝쿨 장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로 이 창을 가리게 아치를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낚싯줄로 아치 모양으로 가도록 창가를 이렇게 가로지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창밖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 모습이고요. 이것을 좀 더 멀리 한번 찍어 볼게요. 창이 일반 창이 아니라 윈도우 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화분을 놓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여기가 해가 잘 들어와서 좀 시들시들한 화분들을 이 창가에 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장미라든지 창밖을 보는 일이 좀 드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치우고 이 창가에 서면 예쁜 장미를 바라보고 예쁜 창밖을 보고 새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방 창문입니다. 그리고 커튼이 보이시나요? 그 이전에는 정말 짙은색 암막 커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침침하고 그랬었는데 커튼을 바꿔봤어요. 이 커튼에 얽힌 사연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암막 커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남편이 밤 11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얘기 좀 하고 하다 보면 2, 3시에 자는 게 다반사거든요. 늦게 자는 만큼 저희 가족들은 일어나는 시간도 좀 늦어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저보다 좀 오래 자야 하는데 암막 커튼이 아니면 그 빛 때문에 눈을 일찍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하고 산 지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짙은색 암막 커튼 말고 저도 좀 밝은색 커튼을 안방에 달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흰색 또 안막이 된다 그래서 이 흰색 꽃무늬 커튼을 샀거든요. 근데 남편 말 별로 안막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민트색 안막 커튼을 샀어요. 이걸 겹쳐서 커튼봉에 달았더니 이걸 치면 이렇게 겹으로 안막이 되니까 훨씬 안막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흰색이 빛을 받으면 이런데 이 민트색과 같이 있는 쪽은 이렇게 좀 어두워요. 어두움에도 그래도 흰색이잖아요. 짙은 색이 아니라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젖혀놓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뭐 이게 좀 두껍더라도.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아도 안막도 되고 화사하면서 두 겹이라서 또 보온도 되고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 커튼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멀리 잡으면 이렇게 돼요. 눈썰미 있으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저 거실에 있는 긴 커튼과 같은 모양이에요. 디자인이 같고 길이만 짧아서 이렇게 창에 걸 수 있는 커튼이거든요. 제가 꽃무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이중으로 같은 암막 커튼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창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침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제 침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불을 새로 장만을 했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불들이고 이불을 바꿀 생각을 못했는데 딸이 이렇게 빨간 머리 앤 방처럼 바꾼 기념으로 이불 하나 사는 게 어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꽃무늬로 이불을 샀거든요. 이게 노란색 꽃무늬도 있고 빨간색 꽃무늬도 있었는데 저는 좀 차분하고 그런 게 좋아서 노란색 꽃무늬로 골랐습니다. 이게 뭐 사계절 이불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여름에 덮기는 좀 더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두께가 가볍긴 한데 가볍다고 해서 이렇게 몸에 붕 뜨는 이불은 또 저는 안 좋아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을 주는 이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이불은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두께지만 뭐 잡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불이에요. 그런데 덮을 때 좀 따스하고 그리고 보통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더워서 이제 좀 얇은 이불 찾으실 텐데 여기는 산속이다 보니까 아침 기온이 아직도 10도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양평 산속이다 그러면 5월까지는 그냥 추운 쪽으로 밀어요. 작물도 늦게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랫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임에도 아직 이 이불을 덮는 게 문제가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돌침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면 돌침대 온도를 올리고 한여름에도 돌침대 온도는 36도 기본 체온 온도로 유지하고 자는 사람이라 아직 이 정도 두께의 이불이 필요한 때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중요 포인트는 베개인데 남편이 굉장히 베개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오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베개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잠을 자꾸 깬다. 잠이 자꾸 깬다. 불편해서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와서 베개를 정말 많이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베개부터 그 다음에 뭐 거위털 베개 그리고 호텔식 베개 경추 베개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목침 하여간 베개의 종류는 다 사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장에 이불보다 베개가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베개를 여러 개 샀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경추 베개를 산 뒤로는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베개 유목민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경추 베개 많이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베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안에 게 빠져요. 빠져서 일반 베개처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경추 베개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베개를 남편이 쓰고 좋다 그래서 저도 써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베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개는 베개를 뱉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베개가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들도 사줘가지고 딸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딸들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런 베개는 이제 침구 정리할 때 장식으로 쓰고 실제로 베는 베개는 이 베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베개가 살짝 가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베개를 사왔던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 베개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남편이 계속 잠을 못 잔다 그러는데 그 적당한 베개를 찾아준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베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베개, 고마운 베개.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직도 이제 뭐 옆으로 베고 뭐 이럴 적에는 이런 걸 이렇게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건 장식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베개 없이도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개 크게 예민하게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없어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좀 잠에 있어서는 좀 둔한 편인데 남편은 좀 예민한 편이라 그거가 결혼하고 나서 쭉이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베개 유목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베개를 찾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침대 옆 협탁이에요. 이케아 등 하나 켜고 제가 밤에 들어오면 읽는 책이랍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전통에 관한 뭐 소설 이런 것도 재미있어 하는데 이 중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생에 제가 여기에 뭐 관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것보다 이런 서양 이런 일상?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애는 어떻게 키웠고 뭐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읽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맘먹고 읽으면 그냥 금방 몇 시간만 해도 읽는데 그냥 아껴서 매일 조금씩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 친구가 선물해준 화려한 책갈피. 예쁘죠?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서랍엔 뭐 별거 없는데 책을 읽거나 할 때 꼭 필요한 안경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밤에 들어오면 1시경에 들어오면 앱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휘랑 리스닝 하는 거 있는데 그때 필요한 핸드폰 보는 용. 그러니까 그 영어 앱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자거든요. 책 좀 읽다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생각났을 때 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남기는 제 써니노트. 그리고 핸드크림, 립밤, 그리고 바세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협탁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옷장과 수납장들이 있어요. 이전 집에는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불장도 있고 남편 옷장, 제 옷장이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붙박이장이 조그만 게 이불 겨우 들어가고 남편 옷도 일부만 들어가는 그 크기의 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거 같은 데다 걸어놨다가 이렇게 올리브 그린색으로 예쁘게 칠한 다음에 이 가구를 장만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어요. 일반 열자 장롱 뭐 이런 건 좀 부담스럽고 놀 데도 없고, 그래서 입본장 하나랑 이렇게 수납장 있는 거 세트로 파시는 분이 있어서 구입을 했고, 우연하게도 가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뭐 사정상 내놓으시는 가구인데 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렇게 3개를 수납장 겸 서랍 겸 옷장 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기존에 저는 붙박이장이 있는 집에 살 때도 남편 옷장하고 남은 한쪽 구석에 제 옷을 넣고, 그래서 제 옷장이 따로 있다는 게 좀 거의 그런 걸 못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제 옷장을 따로 가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원피스들하고 치마하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 아래 가디건 있고 이렇게 옷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랍은 속옷 서랍이라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 서랍은 이게 한겨울 원피스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옷장에 거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겨울 옷, 그러니까 원피스 2개, 겨울 원피스, 겨울 치마, 겨울 가디건은 이렇게 한 칸에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제 옷장이고요. 다음 수납장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열면 커튼류가 들어있습니다. 이쪽을 열면 위에는 수건이 있고요. 아래는 제 문구용품들이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쪽 공간이 정리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서랍은 기존 무수히 사드렸던 베개 커버들, 경추 베개용, 일반 베개용, 그다음 쿠션 커버 이렇게 있는데, 이 베개로 바꾼, 제가 지금 보여드린 베개로 바꾼 뒤로는 그 베개는 이걸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구 정리할 때 저렇게 겉에 보여주기식 베개에는 사용할 수도 있는 커버들이라서 정리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딸이나 제가 안 입는 옷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도 안 입겠구나 싶은 옷들 추려가지고 이제 비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서랍은 안 입는 옷들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냥 막 쓰는 가방들하고, 그리고 반지꼬리, 단추랑 이런 실패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서랍입니다. 그래서 이 수납장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서랍장은 그냥 서랍장이에요. 이렇게 작은 서랍이라서 크리스마스 용품들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 그리고 이쪽은 딸들 용품이에요. 여기는 다 딸들 거 제가 대신 보관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열면 안에 서랍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남편 서류들, 그다음에 사진들, 이런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보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장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거는 원래 테이블 러너라고 하죠. 테이블 러너인데 이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그냥 이 가운데만 이렇게 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두는 것보다 예쁘고, 제가 또 이런 수놓아진 것들을 좋아해요. 역시나 꽃무늬. 수놓아진 것들이 예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능소화를 이제 곧 능소화가 필 거거든요. 능소화 볼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나면 자꾸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소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식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고 안정감도 주고 보기에도 예쁘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쁘죠?
이 가구랑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 가구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인트로 찍었던 소파랑 테이블, 이게 원래는 밖에 응접실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소파를 드리기 전에 패브릭 소파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소파가 있을 때도 가죽이었거든요. 그냥 닦아내기 쉽게 그런 가죽이었는데, 그런 가죽도 이제 고양이가 스크래쳐로 쓰니까 비싼 가구가 비싼 스크래쳐가 되는 걸 경험한 뒤로 가죽 소파도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응접실에 소파 좀 놔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2인용, 1인용에서 작은 소파, 패브릭 소파를 처음으로 들여놨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웬일로 이 패브릭을 스크래쳐로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우리 셜록이가 갑자기 저 위에 올라가서 마킹하려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쪽 공간은 그냥 이렇게 올리브 그린색 해가지고 빈벽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셜록이 이걸 안으로 들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소파를 놓게 되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올리브 그린색 벽과도 잘 어울리고, 양말 신을 때, 옷 갈아입을 때 잠깐 앉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앉지 않고 소파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름 딱 맞춤 같이 사이즈도 적당하고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안은 남편 공간인데 남편이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했다기보다 했는데 다시 어질러지고 이 상황이 돼서 제가 프라이버시라 지금 보여드릴 순 없고, 그냥 이 커튼을 통해서 제가 이거 약간 빈티지한 커튼 이거를 사가지고, 많이 두껍지 않거든요. 하늘하늘한데도 제대로 이렇게 칸막이 구실을 해줘서 너무 답답하지, 무늬 있으면 좀 답답했을 텐데 무늬 아닌 이 커튼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니까 자세히 저 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남편이 저 안에서 컴퓨터를 할 때도 제가 굳이 여기에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얇은 커튼이지만 또 올리브 그린색과 어울리는 색으로 해서 빈티지함을 주면서 나름 적당하게 잘 샀다, 만족하고 있는 커튼이에요. 그래서 제 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가로 가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창밖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상으로 써니네 집 안방 룸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